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수정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좌 한번 보시면요. 아마 파란불이 들어와서 더 추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참 호재가 없다. 이렇게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분석을 열심히 해드렸는데 그래도 조금씩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한국 조선업계가 8년 만에 최대 수주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LNG선의 87%를 싹쓸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19개월 연속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의 이런 경쟁력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식시장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모습들이 다 반영이 돼서 우리 시장도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 최재훈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테마 그리고 또 종목까지도 분석을 해주시죠.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그래도 지금 코스피가 강보합권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 뭐 여전히 좀 힘들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제 좀 다시 한번 리뷰를 보자면 네. 너무 전까지 가긴 좀 그러니까 어제 또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 강한 양봉이 뜰 때 제가 이거 레드캣 바운스의 확률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내려왔죠. 굉장히 강하게 음봉이 내려왔는데 아침 딱 어제 원래 쭉쭉 더 내려와야 되는 흐름인데 어제 분봉 흐름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네. 굉장히 특이해서 이게 더 내리려는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여기서 더 내리지 않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생겼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고양이가 이렇게 얼굴이 다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분봉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를 좀 지키겠다는 의지가 좀 보였단 말이죠. 보였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이 자리를 좀 지키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마침 지켰어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체감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지수가 사실 보합권이잖아요. 약보합권인데 좀 내렸다가 올랐다가 약간 꼬리를 달면서 약보합권을 만들었는데 오늘 종목들이 좀 유난히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종목들이 유난히 힘을 못 쓰는 하루였다. 근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보통 큰 상승 전에 지수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도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개인들을 많이 털어내려고 굉장히 좀 위험한 움직임을 많이 칩니다. 나 이제 내릴 거야, 더 내릴 거야, 뭐 이렇게 좀 압박을 준다고 하나요? 이게 하방 압력을 직전에 조금 더 상승 직전에 하방 압력이 사실 공포라고 하죠. 공포가 제일 강하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공포에 매수를 해라 이런 경험이 생겨난 것 같은데 우리는 애초에 무서울 게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다 말해드렸으니까 내려올 네. 거다. 내려와도 여기는 지키고 오를 거다. 이렇게 한번 바닥은 깨지지 않고 오를 거다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애초에 무서울 게 없었고 뭐 내릴 자리에서 내릴 거다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무서울 게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면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확률상 지금 다 끝까지 내려올 확률보다는 여기 분봉 흐름이 굉장히 특이하다 해 보이니까 그리고 오늘 개별주들 움직임을 좀 봤을 때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하다. 지수에 비해서 이런저런 흔적을 좀 봤을 때 여기서의 바로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시장이 조금은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얼마나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근데 지금 대외적인 너무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아요.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보다도 양적 긴축이 훨씬 더
강한 카드예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강한 카드고 그거를 이제 훨씬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시점에서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미국의 나스닥 차트만 보면은 조금 더 빠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에 일단 우리나라 지수만 봤을 때는 좀 버텨주는 움직임, 굉장히 특이한 움직임이긴 한데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한 5할에서 한 6, 7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 자리를 지킬 확률. 근데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안 깨지고 올라갈 거니까 지금부터 매수 관점을 어느 정도 가져봐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일단은 나스닥 차트가 조금 더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 오늘 카카오 질문도 한번 좀 드려보려고 했어요. 네. 나스닥과 연관돼서 성장주들의 지금 좀 부진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또 경영진의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카카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데 이게 이번 정부에 많이 컸어요. 이번 정부에 많이 컸고 이번 정권에서 좀 어떻게 많이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슬슬 이제 대선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런 악재도 있는 것 같고 카카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드릴 때 카카오의 핵심 회사들이 다 따로따로 상장을 해서 몇십 조씩 가치를 밸류를 인정받고 상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카카오 이 모체에는 깡통만 남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중요한 핵심 이제 알맹이들만 다 빠져나갔잖아요. 알맹이들이 각자 이제 독립해가지고 각자 집을 차렸는데 네. 그럼 이 집엔 아무도 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제일 중요한 돈을 벌어다 주고 핵심적으로 인력을 모아다 주는 이 회사가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데 동력이 됐던 모든 사업군들이 다 나가서 상장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전부터 고점에서부터 말을 했어요. 카카오 분명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맞지만 이거 주주를 굉장히 농락하는 행위다. 굉장히 그쵸. 주주들한테 안 좋은 행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뜻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본질적으로 회사의 값어치가 이제 그만큼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 뱅크 나가서 몇십 조, 페이 나가서 몇십 조, 다 나가서 몇십 조, 몇 조 이러는데 네. 얘는 뭐가 남냐 이거죠. 제 그럼 얘기는. 보통은 지주사인 기업들도 있잖아요. 우리 있죠. 시장에서. 그러면 그런 기업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봐야 된다. 좀 움직임 없이 무난하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결국에 이런 카카오 뱅크나 페이 이런 것들도 결국엔 카카오가 있어야 있을 수는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분리가 되면서 좀 이런 본질적인 값어치는 많이 잃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냥 단순히 지주회사로 보기에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예전에 카카오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너무 핵심 알맹이들이 다 빠져나갔다. 그냥 이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랑 뭐 있죠? 뭐 회사? SK? 아니 SK가 아닌데 어쨌든 뭐 회사 자회사가 분할로 해서 상장을 했는데 모 네.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분명히 증시에는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카카오가 조금은 계속해서 부진함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 지금 완전히 예전의 영광을 찾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자리를 이탈한 시점에서 이 부분을 이탈한 시점에서는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반등해도 좀 이렇게 흐르거나 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이제 본질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근데 증시라는 건 언제나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확신은 못해도 현재 제가 봤던 그림은 고점에서부터 똑같고 네. 본질적으로 값어치를 많이 잃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강한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 오기는 했어요. 95,000원 정도가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인데 여기를 일단은 오늘은 지켜주는 움직임이란 말이죠. 오늘까지 지켜주는 움직임인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데 이게 약하다. 약하고 여기 11만 원도 못 넘어간다. 여기도 못 넘어간다 싶으면은 이때는 좀 도망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흐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파동을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딱 이렇게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깊게 안 보고 딱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반등 자리기는 한데 반등이 과연 강하게 나올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자리니까 정말 카카오를 내가 무조건 매수를 해서 장기로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4,000원 아래로 내려와서 한 8만 원, 7만 원대 매수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74,000원 부근은 이렇게 좀 약한 반등이 아니라 무조건 강한 반등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술적인 반등 자리, 굉장히 강한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인지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는 아직도 한참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카카오에 대한 접근은 좀 신중히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점검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선 또 어떤 특징적인 테마들을 찾으셨을까요?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와 이재명 공약주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내용은요. 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고 일단 2차 전지 테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2차 전지 자체에 대해서는 고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성장 산업일 것 같아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고를 외쳐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고스톱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2차 전지는 고죠. 네, 항상 2차 전지를 스톱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네. 없을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2차 전지는 이제 못 간다. 이렇게 2차 전지는 성장이 끝난 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고. 네.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오늘 일단은 딱 강세 종목을 봤는데 네. 일단은 코이즈가 있었죠. 이거 2차 전지로 최근에 막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뭐 1,500원부터 12,400원 거의 한 8배, 7, 8배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랐단 말이죠. 스트레이트로 올랐는데 이 차트를 좀 나중에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좀 굉장히 강하고 워낙에 또 좀 많이들 주목을 받는, 많이 주목을 하는 그런 종목이고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쭉 내려왔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가버렸단 말이죠. 네. 2차 전지를 현재 대표하는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또 다시 상한가를 가면서 코이즈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텔레칩스, 모다이노칩 이거는 뭐 자동차 반도체니까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사막 컨덴서가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삼화전기, 삼화 콘덴서가 이제 테슬라의 부품 납품 뭐 이런 네. 관련주로 올라왔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산업에 연관된 것들은 오늘 전부 다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테마를 전기차로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제일 많이 올라온 코이즈가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자. 2차 전지로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차 전지를 하게 됐고요. 2차 전지는 오늘 올라온 종목 중에는 코이즈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 TSI 이 정도가 좀 대표적으로 있는데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고라고 보셔야 됩니다. 조정 시 강한 지지 라인에서 무조건 매수. 물리더라도 매수. 여기가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다. 예를 들면 카카오의 오늘 같은 자리. 물릴 수 있지만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는 2차 전지일 때 해당되는 얘기인데 카카오는 오늘 매수하기는 더 내려갈 확률이 높고 75,000원에서 반등 후에도 더 내려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정 시 매수 이런 관점을 갖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를 산업. 어차피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보면은 2차 전지가 과연 이 가격대에서 멈출까? 성장세가 이대로 멈출까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나가는 뭐 주린이를 잡고 물어봐도 다 고라고 얘기를 할 거겠죠. 거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언제든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테마 바로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뭐 이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종목을 조금 이따가 보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법안이 발표가 되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둘 다 고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좀 시장에서 제일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고 있는 최근 잘 보여주고 네. 있는 코이즈를 봤을 때는 좀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거래량도 덜 터졌어요. 이거 더 갈 수 있어 보인다. 최소 쌍구점 부근을 도전하거나 넘을 수도 있겠다. 이거 종목이 진짜 이상하다. 이거 되게 특이한 종목이다. 그렇다고 네. 따라가시면 안 돼. 이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네. 조정 받았다더라도 이미 높아요. 굉장히 바닥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4배가 올라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퍼포먼스만 보면은 단기적으로도 한동안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존에 LNF 같은 걸 봐도 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조금 약세를 받고 있어요. 오늘 좀 강세를 받았던 종목은 코이즈, 네. 대보마그네틱, TSI 이런 관련주들이고 원래 기존의 대장주들은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친구들도 거의 매수를 받아볼 만한 지지라인에 다 왔단 말이죠. 다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만약에 이 친구들이 내려준다면 이 친구들도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고요. 그리고
뭐 기존의 강한 모습을 보이는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따라가긴 부담스러운 자리는 확실해요. 이거를 나 이거 무조건 자신 있게 따라갈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절정의 고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사가 조금 빠져 있거나 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렇지 않은 이상 이런 건 좀 따라가기 힘들죠. 딱 봐도 둥둥 떠 있잖아요. 근데 네. 더 갈 거는 같아요. 갈 걸 알아도 따라가기 힘든 종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호이지 TSI 뭐 대보 마그네틱 이렇게를 봤을 때는 그나마 TSI가 이 자리를 조금만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 자리 바닥만 한번 더 테스트를 해준다면은 받아볼만 하겠다. 보여지는 자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더 갈 것 같아도 따라가는 거는 당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기존의 대장이었던 2차 전지의 대장이었던 종목들은 좀 내려온다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던 자리가 곧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대선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도 급등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고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많이 올랐던 기존의 좀 큰 종목들이 아니라 오늘은 그 외의 종목들이 많이 급등이 나왔고 조정 시 매수 관점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2차 전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투자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테마 살펴볼 텐데 두 번째 테마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공약에 따라서 또 급등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탈모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또 골프장과 관련된 테마들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죠. 뭐 MZ세대를 겨냥을 해서 이렇게 또 소소한 행복이라고 공약을 올리긴 했는데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도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은 고죠. 네, 고고 고고요. 현재 네. 지지율이 제일 높은 후보가 사실 이재명 후보고 이재명 후보가 뭐 이런저런 이번 대선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저런 지지율 역전이 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기존 고정 지지율은 이제 동일하고 네. 같다고 보고 안철수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2030 세대만 잘 공략을 하면은 잘 공략을 한 사람이 결국 승리를 가져갈 거다라고 말한 순간부터 이재명 후보는 2030에 제 말을 저희 방송을 보나 봐요. 네. 본격적으로 공략을 네. 하기 시작했고 네. 공략을 하면서부터 2030의 표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게 지지율에서 딱 나타나고 있죠. 근데 항상 인지를 해야 되는 건 2030의 표심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표심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대선을 지금부터 봐야 될 것 같고 핵심은 여전히 2030에 있다. 왜냐하면 그 위쪽 세대들은 표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이미 사실 뭐 당적인 문제도 있고 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좀 색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쪽 세대는 지지율이 잘 움직이지 않지만 현재 2030은 뭐 지난번에 문재인 찍었다가 이번에 네. 뭐 이렇게 찍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표기 때문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표기 때문에 지금 겨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이런저런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면서부터 좀 투표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의 맥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관련된 공약들을 좀 잘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말이 되는 공약인가 아닌가를 놓고 보면은 뭐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네. 조금 뭐 실현 가능한가 아닌가의 문제를 놓고 보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제일 유력한 지금 현재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 제일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이런 발언, 특정 산업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함으로써 테마를 형성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테마들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일단은 살아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고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본질적으로는 탈모랑 골프는 좀 달라요. 탈모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 이재명 의원님 후보 개인 의견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탈모 관심 많으시고 골프 관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골프가 관심이 없진 않죠. 앵커님 골프에 관심 많으시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탈모는 네. 굉장히 깊은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필수는 아닌데 생명선과 같은 거란 네. 말이죠. 탈모 산업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데 골프도 크죠. 근데 골프는 이제 골프 값이 올라간 것 때문에 지금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랐다, 이거 내리겠다 이런 취지고요. 탈모는 그 공약이 아니더라도 본질적으로 봤을 때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처지가 주식으로 봤을 때 산업이 아닌 산업은 골프도 무조건 크죠. 근데 네. 이게 주식의 상승세.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가가 내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버는 거니까 네. 주가가 어떤 게 오를 거냐라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없었더라도 탈모는 올랐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본질적으로 봤을 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말을 하는 것들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네.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세MK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있어요. 골프존 뉴딘 홀딩스,
뭐 한세 MK 그리고 SG 세계물산 정도가 관련주로 있는 것 같은데 쭉 올랐다가 오늘 쭉 올랐다가 다시 밀렸어요. 보면은 SG 세계물산 좀 밀렸고 한세 MK 좀 밀렸고요. 골프존 유디인 홀딩스 좀 밀렸고 골프존은 그냥 무거워서 그런가 봐요. 이거 잘 안 움직이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주가에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조금 애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더 시세 상승이 나올 겁니다. 더 나올 거니까 단기적으로 근데 단발성 테마다. 저는 항상 테마를 분석할 때 본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물려도 그냥 조정 시 매수 관점 쭉 가져가 봐도 되는 테마인지 아니면 한두 번의 수익을 가지고 가고 나와야 되는 테마인지를 항상 말씀드리고 네네. 이전에 대표적으로 한파 테마가 있었죠. 네. 한 번 정도 이렇게 큰 시세 상승이 나올 때 먹고 나오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밀리고 이렇게 단발적인 테마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탈모는 몰라도 이 골프 관련된 테마들은 좀 단발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발성인데 한 번 정도는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침 좀 눌려준 김에 오늘부터 분할 매수 들어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한세 MK 같은 경우도 뭐 네. 지금부터 4,6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신 종목 중에서는 한세 MK가 가장 좀 좋게 보시는 종목인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네. 그냥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네. 한세 MK가 바닥권에서 이틀 연속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면서 조금은 더 이렇게 갈 수 있겠다. 한 번 정도 더. 조금 더 가장 강하게 오른다면 뭐가 오를까라고 하면 한세 MK. 왜냐면 시가총액이 제일 작잖아요. 네. 작고 근데 골프존 유딘 홀딩스가 골프존이 있지만 얘는 좀 시가총액이 작고요. 차트가 괜찮아요. 제가 유일하게 보는 이평선을 지금 잘 지지해주고 있다. 이것만 보면은 얘도 지지해주고 있고 얘도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내일 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지지 라인으로만 보면은 이게 수평으로만 보면 한 번 정도 더 밀릴 구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G 세계물산도 조금 밑에 있죠, 얘가. SG 세계물산도 한 번 정도 밀릴 때는 여기서부터는 매수를 받아봐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 매수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 세 종목 전부 다 한 번 정도 더 내렸으면은 매수해볼만 하니까 오늘부터 분할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네. 오늘 마침 눌려준 김에 올랐다 눌려졌지만 좀 무서운 음봉을 하고 있지만 오늘부터 매수를 분할로 받아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테마는 한 번 정도 더 크게 시세 상승을 주고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원래 그 탈모 치료제 관련돼서는 바로 이제 반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거의. 네. 근데 지금 골프 관련돼서는 사실 한세 MK 말고는 급등이 나온 종목이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산업의 특성 때문이고 이런 말을 한 이런 이게 뭐 공약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이 공약이 사실 실현 가능성이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골프장 가격이 오른 거는 사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오른 거잖아요. 네. 해외여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킹을 해야 되는데 골프를 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어려워졌잖아요. 점점 네, 많은 네.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뭐 여행 가고 뭐 골프 치고 하니까 이게 점점 가격이 올라갔어요. 정말 많이 올랐는데 골프장들 매출도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거를 과연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정책만으로 누를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정책만으로 눌러서 가격을 누르려다 실패한 게 바로 이번 정부에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본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조금 애매하다. 너무 조금 표심을 겨냥한 공약일 수 있고 본질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주가에서도 시장이잖아요. 주식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응이 조금은 뜨뜻미지근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서 주가들도 좀 출렁이기도 하고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럴 때 전반적으로 지금 이 골프 테마 말고도 전반적으로 대선 테마 후보들 공약에 관련돼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공통된 공약들이 분명히 있어요. 공통된 네. 공약들 뭐 예를 들면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은 근데 서로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져가는 공약이 다르고 국민의힘 쪽이랑 민주당 쪽이랑 가져가는 공약이 완전 다르고요. 근데 딱 겹치는 공약들이 예를 들면 뭐 교육, 일자리도 일자리. 있고 그다음에 원전 이런 것들도 있죠. 이재명 후보 측도 아마 원전 쪽은 찬성으로 네. 갈 텐데 두 후보가 겹치는 공약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후보가 말해도 오르고 저 후보가 말해도 오릅니다. 네. 그런 좀 공통되는 공약을 둘 다 한번 펴보시고요. 우리도 이제 투표를 하려면 공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후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주식을 하실 거면은 두 후보의 공약을 딱 펼쳐보시고 겹치는 공약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련돼서 의견이 좀 다르고 부동산에 의해서 의견이 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르게 해놓은 그런 공약들은 관련주들을 찾아보고 자리 괜찮다 싶으면 매수를 하면은 이 후보가 말할 때도 오르고 저 후보가 말할 때도 오르니까 좀 수익을 편하게 챙겨갈 수 있는 테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투자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선까지 계속 좀 급등락하는 종목들에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 두 후보의 공약들, 유력한 후보의 공약들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공통적인 종목들은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립니다. 여기에 오셔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고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니까 투자 전략도 바로바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도전 백전백승 오늘은 운영 원칙 안 보고 바로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45전 31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남아있는 종목이 14종목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AS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코데지 컴바인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동국제강, HK 이노엔 이렇게 담겨 있고요. 팜스토리, 웅진싱크빅, 아스트, 아난티, 파인텍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HMM, 넵튠, EDGC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한 14종목 담겨있는 상황인데 여러 번 또 AS를 도와드렸지만 오늘 또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악재가 좀 나왔으니까 롯데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뭐 저항 라인들은 지우고 지지 라인들을 봤을 때 이 지지 라인을 잘 지켜줬잖아요. 여기서 잘 지켜주고 이 위에 살짝 올라왔다라는 관점으로 봤었는데 다시 내려왔다가 뭐 올랐더니 오늘 좀 증시 따라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결국엔 이 노란 박스 있잖아요. 이 노란 박스만 지켜지면은 한 번은 강한 시세 상승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고 이거 봤을 때는 딱히 깨려는 생각이 없어요. 이 노란 박스를 깨려는 움직임도 없고 조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안하게 좀 구간이 크긴 해도 이게 이전에 보면은 이제는 여기까지 안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지켜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여기 19만 9천 원까지는 안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려오더라도 여기 노란 박스 아니니까 여기만 지켜진다면 강하게 한번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하게라는 건 장대 항봉입니다. 네. 장대 항봉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이건 기술적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는 자리고 여기가 지켜지면 장대 항봉을 한번 이 저항 라인을 도전하거나 돌파하는 장대 항봉이 한 번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은 편하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일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게 뭐 엄청 골치는 아닌데 네. 파인텍. 그러니까 파인텍? 시세적인 네. 골치를 떠나서 이것 역시 오늘도 좀 증시에 따라서 너무 과하게 흔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흔들 만한 종목이 아닌데 오늘 뭐 흔들 만큼 지수가 빠진 것도 아니고 근데 거래량도 얼마 없는데 그냥 흔든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내일 증시가 오르려나라고 오늘 느낀 게 이런 개별주들이 이게 굳이 이렇게 흔들 게 아닌데 이제 슬슬 올라가려고 개인들 물량을 좀 털어내는 듯한 움직임, 좀 과한. 네. 그리고 뻔하게 이 페이크 보세요. 이거 지지라인. 오늘 살짝 페이크. 이거 딱 보면 여기 살짝 또 지키다가 오를 것 같은 좀 과한 움직임을 오버 액션을 치기 시작했다.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좀 투마치 액션을 하는 중이다 지금. TMA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증시 반등이 곧 다가왔구나를 오히려 더 알기 쉽게 해준다. 정말 바보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파인텍 같은 경우는 금방 올라갈 줄 알았어요. 사실 워낙 또 테마주 장세가 올 줄 알았는데 크게 오산을 한 게 바로 파인텍과 넵튠인데 네. 증시가 내릴 건 알았어요. 조정일 건 알았는데 조정에 테마주가 올라야 되는데 대선 테마와 다른 테마들을 생각을 못하고 네. 파인텍과 뭐 넵튠 이런 걸 생각을 했다가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 페이크다. 이거 지킨 다음에 올라갈 거다라는 관점으로 파인텍은 조금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네. 항상 이제 올라갈 거는 뻔합니다. 뻔하고 승 다 챙겨갈 거니까 근데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어떤 기준점을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좀 무서우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방송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거고요. 네. 넵튠. 넵튠도 많이 하락을 하긴 했죠. 넵튠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이건 옛날에 그어놓은 건데 여기서 그어놓은 건데 이젠 좀 지울게요. 네. 어차피 여기 지지라인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고 보여졌고 이거는 뭐 추가매수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222평은 23,500원 정도를 23,300원이네요. 23,300원 정도를 지키는 상태에서는 한 번 정도 또 강한 모습, 이런 이전에 올랐던 이런 형태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테마다. 이 테마 여러분들 이 메타버스 게임 NFT 아직 안 죽었습니다. 절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 시 항상 매수 관점 2차 전지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넵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웅진 싱크빅 이거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주인데 뭐 이건 그냥 좋습니다. 그냥 뭐 이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 터진 자리를 보면은 이전 거래량 터진 자리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훨씬 더 터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물량 정리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오히려 매집이 아닌가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시세 상승, 주봉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내려온 상태니까 굉장히 큰 우리가 이거 뭐야 할 정도의 큰 시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힘을 좀 모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좀 오래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팜스토리. 팜스토리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쵸, 언제 가나 싶은데 여기도 결국엔 이 지지라인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페이크를 줄 수 있을까요? 내일 정도에? 내일 정도는 사실 모르겠고 오늘 정도 조금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살짝 이 지지라인 아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갔고요. 지금 벌써 이 지지라인만 세 번째 테스트를 하는 건데 여기 정도를 한번 지키고 뭐 크게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1920원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 뭐 근처 지키다가 여기 근처 지키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간다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5%도 좋지만 조금 나는 더 큰 수익 가져가 보기 기다린 시간이 아깝다. 나는 5%는 만족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장대 양봉 2개째 나올 때 정리하시면 얼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종목이 있진 않지만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면 아까 카카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금융주, 은행주들은 시장에서 다 상승을 하는데 이 종목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종목도 지금 좀 저점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역시나 카카오처럼 비슷하게 지금 뭐 매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요? 카카오뱅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사실 얼마 안 된 종목이죠. 네.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굉장히 애매한데 알봉으로만 봐도 저점이 깨졌어요. 저점이 깨졌는데 현재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카카오만 봤을 때는 좀 받아볼 만한 자리인데 이런 카카오뱅크까지 같이 봤을 때는 뭐 현재 상태에서 횡보를 좀 이렇게 이어가주던 아니면은 엔딩 다이어고널 그러니까 이 하락을 끝내는 듯한 움직임 무빙이랑 이 다시 상승을 시작하려는 움직임 엔딩과 리딩이 둘 중에 하나는 나오든 둘 다 나오든 나와야 뭐 이렇게 그려지고 뭐 그려져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뭐 굉장히 아직도 가려면 멀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여기서 바로 말도 안 되는 기술적인 상승, 뭐 엄청난 상승 나올 수도 있겠죠. 지수가 네. 상승을 하면서 대형주예요. 이제는 23주짜리 종목인데 대형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애매하다는 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해도 차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근거가 애초에 많이 부족하고요. 근데 부족한 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근거지만 조금 더 내릴 확률이 높아 보인다. 아니면 네. 내리거나 좀 횡보 조정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저희 도전 100전100승에서도 도전을 했다가 하루 만에 승을 챙겨간 종목입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이미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승 챙겨가셨던 분들도 가슴을 쓸어 내리시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샵 008 2번으로 최재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최재원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또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도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지금 마지막에 코스피가 조금 양봉으로 마감이 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점검 좀 도와주시고요. 또 특징주 어떤 것들 보셨는지 들어볼게요. 자, 오늘 2022년 1월 11일 이제 2주차 화요일인데요. 새해가 시작된 지 아직은 초반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초반서부터 밀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 많이 하고 있을 거고
뭐 아까 전에 노란톡방 보니까 울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 그러는데 글쎄요, 어제보다는 그래도 오늘이 체감적이나 아니면 시장의 느낌이나 비슷했어요. 지금 지수를 보면은 지수는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느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수는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 주가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13일 날에 옵션 만기 날인데 그 전까지 과연 시장이 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느낌이 좋다라는 게 어제에서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수 목요일 날에 철강주하고 건설주하고 조선주하고 은행주하고 보험주가 강하게 움직였었죠. 바로 여기 요 섹터인데 어제도 보험주하고 은행주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철강주 업종이 강하다라고 점수를 신의 한 수에서 점수를 85점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난주 두 번은 그렇게 철강주를 드렸었고 어제는 또 은행주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은행주가 또 강하게 움직였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얘네들이 강하니까 이쪽을 봐라가 아니고 이쪽이 조정을 받으면 IT 쪽이나 다시 저쪽으로 힘이 다시 순환매가 절로 돌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힘을 잃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중주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IT 섹터 특히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 데에서 일단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주가 죽어 내려가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눌리고 다시 올라갈 걸 생각을 하고 보험주, 그다음에 철강주, 은행주, 뭐 건설주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물려있는 사람도 더더욱 그렇고요. 조정받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올라가려면 이쪽 애들이 움직이면 안 되고 IT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옵션 만기도 지금 코앞에 두고 있고 그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많이 빠졌었던 LG화학도 들어주고 LG 디스플레이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일부 종목들 이제 개별 잡주라 그러는데 개별 중소형주들 흐름들도 뭐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순환매와 업종의 대표주 철강주라든지 이쪽 애들서부터 해서 얘네들이 순환매가 나오거나 눌림목이 나오거나 잘 버텨주거나 보험주, 은행주 이랬듯이 이렇게 되면 시장은 하락장으로 가지 않고 제가 박스권장이라 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전히 2,900은 지지를 해주면서 그리고 뭐 많이 빠지면 2,82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도의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지금 다시 IT주들이 다시 자리를 잡아주고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제는 필요한 거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빨간색 양봉이 필요한데 3거래일 이내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감에서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런데 내일이 됐든 옵션 만기일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양봉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추가 매수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 3천 쪽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그때 맞는 전략을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서워도 막 울고 싶어도 절대 손절할 필요까지는 아니다. 그런 정도의 시장이었으면 종목들이 다 무너지거나 박살이 났을 텐데 가는 종목들은 좀 잘 가요. 좋은 종목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걔네들도 잘 떨어지지를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종목을 지금 한 개가 아니고 한 100개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좀 이따가 소통방송 때 보시면서 지금 시장은 무너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 종목별로는 참 잘 가는구나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에서 바닥에서 이제 시장이 지수가 3천을 가게 되면 웬만한 종목들이 최근에 빠졌던 부분을 들어주거든요. 한 10% 폭은 들어줄 겁니다.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에서 손절하면 그때서부터 단추가 꼬이는 거예요. 이게 10%만 들어주고 말 건지 10%가 아니고 30% 올라갈 건지 이건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양봉이 두 개가 나오든 해서 어쨌든 바닥을 잡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냥 관망으로 오늘까지는 잘 버티셨으면 좋았고 내일 이후서부터 해서 5일선 돌파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 주면 좋은데 내일 안 나오더라도 옵션 만기날 기대해 보시고 아니면 늦어도 금요일. 그러니까 예상은 오늘 내일에서 나와줬으면 참 깔끔했을 텐데 옵션 만기가 중간에 껴갖고 애매는 해졌지만 그거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고 양봉에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양봉 나오면 추가 매수하면은 3천까지는 갖다 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3,050을 갈 거냐 말 거냐는 그때 싸움인 거고 지금은 절대 손절하면은 후회합니다. 후회하니까
이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무너지는 거 보면 지수도 무너질 생각은 없는 거고,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보험주, 은행주 안 무너지고 철강주, 조선주, 건설주 안 떨어지는 거 보면, 잘 버티는 거 보면 지수가 무너질 생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잘 버티셨으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2,900 지지와 3,000 박스권의 일단은 매매적인 구간이고요.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해외 시장도 어제 잘 버텼어요.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 보면은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은 나스닥인데요.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양봉의 모양으로 잘 마무리를 했죠.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미국만큼 이렇게 강하게 조금 위로 더 세게 좀 올라가주는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그래도 0.02 플러스로 상승을 했습니다. 도치 모양이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내일 이렇게 우리나라 양봉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고, 미국 시장도 오늘 양봉으로 조금만 움직여주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내일 양봉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잘 도와주면 좋은데, 어쨌든 3거래일 정도만 참 잘 챙겨보자,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해외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 큰 폭락세 없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옵션 만기나 잘 마무리를 하고 일단은 상승 방향의 분위기가 나오는지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사막콘덴서. 자, MLCC 관련주 콘덴서. 이렇게 이제 PCB 판때기에다가 칩 옆에 이렇게 보면 CPU도 마찬가지고 좁쌀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MLCC라 그러는데, 그 콘덴서들을 이거를 이제 IT 시장이 항상 움직일 때 이 콘덴서 관련주들, MLCC 관련주들이 항상 움직여주거든요. 오늘 기사가 나온 부분이 뭐냐면, 이제 테슬라의 MLCC를 공급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와 함께 같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사막콘덴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번 달서부터 해서 테슬라에다 MLCC를 공급을 시작한다라고 밝혔고, 이번에 공급되는 MLCC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주행장치인 드라이브 인버터에 납품이 되며, 이는 차량의 주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인 만큼 제품의 높은 안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가 된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성능이 정말로 인증이 되고, 왜냐하면 높은 전압과 그 다음에 열, 왜냐하면 이게 저가형도 있습니다. 저가형을 잘못 썼다가는 만약에 자동차가 달리다가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동차에 뭔가 오류가 생기거나 뭐 멈추거나 뭐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걸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MLCC 이쪽은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사막콘덴서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테슬라 쪽에서 우리나라의 사막콘덴서에 있는 MLCC 공급 소식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호재 뉴스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조정받으면 사야죠. 조정받으면 사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많이 떴기 때문에 공략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당연히. 자, 갖고 있는 분들이야 뭐 수익이 났으면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지만, 신규 매수하려는 분들은 조정을 받으면, 그리고 MLCC 관련주가 꼭 사막콘덴서만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IT의 종목들이 다 강세를 주는 데에서 얘네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날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너무 배합할 필요 없이 이게 카메라 쪽이라든지 PCB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MLCC 관련 쪽으로 뭐 이렇게 파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이 종목이 움직인다 그래서 배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RF셈이라든지 삼화전기라든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죠.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MLCC 관련 쪽인데, 그래서 삼성전기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콘덴서 관련주 이슈가 많이 되게 되면 얘들도 다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슈가 테슬라 이슈로 사막콘덴서가 나온 거니 사막콘덴서를 조정받으면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추천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 어제 신한수에서 어제 요 시간에서 은행주 점수를 85점을 드리면서 그냥 강세를 보여줬던 은행주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대부분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바로 천양봉 매수 패턴이라든지 이제 그랬다는 거죠.
어제 천양봉 매수 패턴이라는 거는 바닥에서 쭉 떨어졌다가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는 패턴인데 이런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라거나 그러니까 중소형주였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건데 대형주기 때문에 급등이 어려운 것뿐이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점수를 높게 쳐줬던 건데 이 무거운 놈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강하게 움직이게 된 건데 그 상승폭은 개별주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업종의 사이즈와 그 시가총액을 볼 때에서는 4%는 작은 거는 아니에요. 작은 건 아니어도 어쨌든 지금 움직이는 이유는 저는 거래량이 실리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반대쪽에서 움직이는 쪽이 보험주와 은행주였기 때문에 어제 그중에서도 제일 좋아 보이는 게 그래도 그나마 은행주여서 저는 그렇게 뽑았던 건데 오늘 움직였던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되면 지난해 4분기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늘상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맨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고 이제서 이제 이거를 반영해서 올라간다? 저는 나중에 만약에 은행들의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좋게 나올 때 과연 그럼 얘네들이 올라갈 거냐? 저는 그때는 안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갈 때가 되고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IT가 조정을 받아버리고 이래버리니까 그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은행주들을 땡겨 올린 건데 이걸 올리려는데 그냥 올리면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핑계를 뉴스를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좋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놓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뭐 그 민영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얘기도 같이 나와주고 있고 뭐 실적은 당연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나온 부분들은 기본으로 깔고 그런 이제 기대감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바닥에서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에서는 빨리 팔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차피 은행주들은 갑자기 급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린다 싶으면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많이 흔들린다 싶으면 지금은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고 있을 때에서는 13,500원이 깨지 않으면 그대로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은행주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 IT 부품주들 아니면 뭐 통신 장비주들 뭐 할 만한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애들로 해가지고 매매를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종목 하나 리뷰를 해드릴 텐데 1월 3일 날에 새해 첫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뭐냐면 통신장비주였던 서진시스템인데요. 얘는 통신장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 장비도 같이 섹터가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종목인데 5G가 움직이든 통신장비가 움직이든 아니면은 반도체 그 장비 쪽이 움직이든 어쨌든 얘기가 이슈가 되면 둘 중에 따라갈 텐데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이게 수익률은 지금 1.3%밖에 나질 않았습니다만 이 종목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눌러놨지만 양봉이 이렇게 뻗쳐지게 되고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종목들은 여기 보면은 거래량들이 앞에 실려있죠. 거래가 이렇게 실려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오늘 양봉이 나오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다시 튀면서 종고점 돌파 시도를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있는 애들이 중요해요. 거래가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거래가 들어와 있는 쪽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이런 쪽들을 차라리 매매를 하시는데 언제 양봉이 나오니까 서진 시스템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놈이 있는데 시장이 내일이든 모레든 금요일이든 양봉이 나오면 한번 저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양봉이 없으니까 70.2, 매수 포인트도 70.2인데 은행주 여전히 좀 강세를 주는 것 같아서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금 종목들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또 시장 점검해 주셨죠. 그중에서도 은행주, 금융주들을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를 샵 0082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